스미소니언의 기술박물관 그 두 번째 이야기, 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서 국립미국역사박물관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기서는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이 어떻게 국립미국역사박물관이 되었는지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에 미국 의회는 스미소니언의 역사기술박물관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립역사미술박물관 개관은 1964년입니다. 이후 이 박물관은 훗날 국립미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내셔널 에틱, 즉 나라의 오래된 기념물 저장소라 불리면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존중을 받아왔으며, 가끔 스미소니언도 그렇게 회자되곤 합니다. 기술박물관의 실현은 1960년대 스미소니언의 확대 일환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전쟁 기간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술박물관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설립하지 못한 것이 전후에 실현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기술 대국인 미국에서 이때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박물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절반만 기술박물관이고 정치, 사회, 노동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박물관 외에 각국의 대규모 기술사 박물관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서 국립미국역사박물관으로 그 작은 소주제, 미국 기술사학회와 기술사학의 형성입니다. 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서는 처음에는 독일 박물관풍으로 기술 자체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기술과 사회와의 상호 관계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사회사라 할 수 있는 노선은 이 박물관과 서로 전후해서 출발한 미국 기술사학회의 기술사학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립미국역사박물관은 기술사학에 기초한 세계 유일의 기술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전문박물관과 전문학문과의 관련 사례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학회와 미국의 기술사학 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 진보사관, 보익사관, 과학기술 유토피아주의, 기술 결정론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도 사회적 존재이고, 과학기술의 역사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기술사가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 영어로는 Externalist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혹은 Institutional History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Externalist History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학사 연구를 Internalist History,
영어로 Internalist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혹은 Intellectual History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Internalist History는 과학이나 기술 자체의 발달 또는 체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자면 발명, 발달사나 학설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Externalist History는 과학, 기술, 사회사입니다. 영어로 Social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인터널리스트에 의한 기술사 전시는 기술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연사에서 린네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의 핵심은 발명이고 현재의 과학이 가장 발달한 최고 형태, 즉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은 가장 옳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기술과 연결되는 사상을 과거의 사실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역사연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속성의 사학, History of Continuity, 연속성의 사학이고 발달 진보의 사관, Ideology of Progress, 즉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장밋빛 사회를 가져온다는 과학기술 유토피아주의, Utopianism of Science and Technology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진보의 사관이나 보익사관 혹은 휴거이즘이라고 합니다마는 보익사관, 승리자 사관, 소급사관에 가깝습니다. 보익사관, 승리자 사관, 소급사관은 모두 현재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 즉 승리자의 입장에서 과거로 소급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의 승리자와 연결된 역사상의 사상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관을 말합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나 진보의 세기 박람회에서 전시 주제였던 혈거인에서 기술자로, 아담에서 아톰으로는 역사를 단순히 진보로서 묘사하려는 진보사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과학자나 기술자에게는 이러한 사관은 친숙합니다. 이 점에서는 켈펠트도 로워도 그리고 포드도 같은 뿌리입니다. 이러한 사관에 의하면 진보하지 않는 것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서 진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관이 제국주의, 애국주의, 배회주의와 결부되기 쉽습니다.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와 진보사관의 거리는 가깝지만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도 연속성 사학이나 발달 진보사관 그리고 보익사관과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과학기술 사이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박물관은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에 의한 기술박물관의 전형입니다. 독일박물관에 의해서 기술박물관은 확립되었지만 역사학으로서의 기술사는 구미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사는 경제사 등 주변에 위치하든지 혹은 기술자의 아마추어적 연구에 그쳤고 학으로서 스칼레러리 디시플린, 이 학으로서는 아카데미즘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가 기술을 결정하는가, 역으로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사회가 기술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 역인가
둘 다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항대립적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 변화를 초래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이것을 기술 결정론, 테크놀로지 디터미니즘, 이라 합니다. 기술 결정론은 이른바 기술 만능론입니다. 기술 결정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술자에게 있어서 기술 결정론은 어머니의 품처럼 안주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기술 결정론은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나 진보 사관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결정론이 특히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공산권과의 냉전 시대였고, 기술 결정론은 핵 확산과 우주개발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결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진흥하면 사회는 좋아진다고 여겼고, 냉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는 풍부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기술 결정론의 유형은 미소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1958년에 미국 기술사학회, 영어로 Society for the History of Technology를 창립한 화면 속 인물 크란츠버그는 기술사를 개별 기술의 발달사로서가 아닌 기술이 과학, 정치, 사회의 변화, 경제, 기타 인문사회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인터레이싱 하는 것으로서 이해했습니다. 기술사는 학적한 학문인 셈입니다. 이 학회의 기관지인 화면 속 창관호 테크놀로지 앤드 컬처 서문에서 크란츠버그는 인터널리스트나 익스터널리스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분명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와 결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는 기술자가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화를 이루는 기술사 구축은 사회에서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족 후에 미국 기술사학회에서는 기술 결정론이나 과학기술 보익사관, 과학기술 유토피아주의를 비판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쿼터 키보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술 자체의 변화와 사회에서 기술의 변화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그러한 만큼 기술은 각각의 경우와 조화를 이루는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맥락주의, 컨텍츄럴리즘이 크란츠버그 등 미국 기술사학계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기술사를 사회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협의의 익스터널리스트라고 한다면, 맥락주의는 협의의 익스터널리스트와 인터널리스트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맥락주의를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에 포함해서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와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사학회 대다수가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나 기술 결정론, 과학기술 유토피아주의를 비판한 것은 이들의 비판 없이는 기술자의 딜레탕티즘이 아닌 학으로서의 기술사를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비판은 기술사학이 테크놀로지 창가로서 냉전의 도구가 되는 것의 거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학으로서의 기술사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사학이 선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벨기에 태생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이주해온 화면 속 인물 사턴 등에 의해서 미국 과학사학회가 1924년에 설립되었고 과학사가 대학에서 정착을 했으며 1950년대에는 대학의 과학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 크란츠버그, 멀트하우프 등은 이들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 과정은 이 무렵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1960년대 초 케이스 공과대학에서 과학기술사 과정이 크란츠버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미국 최초의, 아마 세계 최초의 기술사 과정일 것입니다. 아카데미즘으로서의 기술사는 크란츠버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사학회에서는 역사가, 경제사가 등의 사회 인문 과학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나 기술자 출신의 역사가 회원도 많았습니다. 크란츠버그는 이 학회에 기술자가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했습니다. 2대 회장인 화면 속 인물 스테인만은 토목 기술자였으며 그 후도 전기 기술자인 아마추어 역사가 디버너가 이 학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박물관 전시에 대해 이 학회에서 주고 있는 디버너상은 디버너의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디버너상의 영어 표현은 디버너 Award for Excellence in Exhibitions 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사의 우수 저술상인 덱스터 프라이즈는 덱스터 화학사의 창립자 에델 슈타인의 기부에 의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화면 속 인물입니다. 기술자 회원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이 학회는 기술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사학 설립에는 미술관의 냉전과 1960년대까지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기술사학은 이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에 의한 스푸트닉 쇼크로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과학기술이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이 부풀었던 시기였습니다. 핵과 우주 개발이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공업사회가 번영하였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술사학이 정착하는 과정을 기술에 대한 비판이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는 풍요로웠고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냉전과 우주개발 경쟁 덕분에 과학은 호황기를 누렸지만은 환경 문제의 현대화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 신앙에 대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공민권 운동 등의 상황 하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국토 분열을 완화하며 과학기술에 근거한
번영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1970년대에 익스터널 기술 히스토리의 발전도 베트남 전쟁 패전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사조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옳다고 생각해왔던 미국의 확신은 베트남 전쟁으로 흔들렸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사력의 위신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기술이 과거의 기술보다도 우수하고 과거의 기술 가운데 현재 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고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사회사로 바라볼 필요를 기술사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미미하게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공업의 진보 확대와 더불어 그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었고 과학기술이 초래한 부정적 측면이 현재화하게 되자 과학기술만을 이야기하는 인터널리스트 히스토리만으로 이러한 영향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없고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 과학기술이 왜, 어떻게 사회에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학기술사가 요구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미소냉전이나 군사력 확장 경쟁의 도구였던 점도 사람들, 특히 과학기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의 역사를 고찰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과학기술사 학계에서는 1970년대에 익스터널 히스토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사학회의 주류와 기술이 발달 진보의 동여인 것처럼 기술사관과 얼마나 먼지는 이른바 크란츠버그의 법칙, 기술은 선도 악도 아니고 게다가 중립도 아니다. Technology is neither good nor bad, nor is it neutral. 이라는 영어 문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사학회에 참가한 기술자 다수가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를 이해하거나 게다가 여기에 찬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기술사학회에 그들이 열심히 참가했다는 사실은 기술자 자신도 기술이나 공업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정좌일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다닐로프 시대부터 전환을 꾀한 것도 이러한 커다란 흐름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미국 기술사학회 설립 후 10년 동안 유럽에서 국제기술사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History of Technology가 만들어지고 동유럽 소련을 포함한 국제적인 기술사학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구미 각국에서 기술사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크란츠버그는 이들 국제학회 형성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